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제2장을 읽어가겠습니다. 1절 보건의 이해 1. 국제보건의 정의 의료는 좁은 의미에서는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광범위한 의미로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찰스 에드워드 아모리 윈슬로우에 따르면 보건 또는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현대적 의미의 공중보건은 19세기 중반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에서 태동하였다. 공중보건 운동은 감염병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에 큰 자극을 받았다. 공중보건에 포함된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보다는 인구 집단을 초점으로 하며 둘째, 치료보다 예방을 더 강조한다. 셋째, 사회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넷째,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역학사전은 공중보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중보건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공중보건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과 신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보건, 글로벌 헬스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에 앞서 등장한 세계보건, 인터내셔널 헬스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보건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까지 세계보건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감염병, 식수위생, 영양,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중저소득국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통칭해왔다. 한편 코플란 등은 국제보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보건은 세계 모든 사람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연구 및 사업 영역을 의미한다. 국제보건은 건강뿐 아니라 건강을 결정짓는 원인과 해결 방법의 초국적성을 강조하며 건강과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높은 가치를 둔다. 이를 위해 보건 분야를 넘어선 다학제적인 요소를 두루 다루며 다부분 간의 협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115쪽의 표 2-1은 국제보건과 세계보건, 공중보건을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범위에서 협력의 수준, 개인과 집단, 건강에 대한 접근 방법, 분야의 범위에 따라서 국제보건, 세계보건, 공중보건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중보건, 세계보건, 국제보건에 대한 정의와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코플란 등은 표 2-1과 같이 국제보건이 공공보건, 세계보건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보건은 보건의 영역으로 그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기후변화, 도시화, 담배 규제와 비만,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해, 이주노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말하자면 국제보건은 국제적인 범주는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나 위치보다는 그 규모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또한 국제보건은 세계보건이 건강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건강 증진뿐 아니라 건강 형평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세계보건이 그 대상을 주로 중저소득국으로 한정했다면 국제보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건강으로 그 대상을 확장한다. 코플란 등이 공중보건, 세계보건, 국제보건에 대해 내린 정의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맥길 대학교 교수 니콜라스 킹 등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국제보건과 세계보건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을 한 국가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제보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오클랜드 대학교 로버트 비글홀 교수는 국제보건을 모든 사람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해 협력하며 진행하는 활동과 연구라고 새롭게 정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엽은 국제보건을 전 세계적 차원의 건강 불평등 혹은 이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려는 국민국가와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보건의 목적을 건강 불평등 혹은 이와 관련된 과제의 해결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고, 범위는 전 세계적 차원으로 행위의 주체를 국민국가와 그 구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체들의 자발성을 강조하였다. 오충현은 국제보건을 모든 인간의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 그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려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국제보건의 목적은 건강 형평성 제고로 대상은 모든 인간으로 범위는 경계의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하고 행위의 주체는 우리로 행위의 대상과 특징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려 하는 것으로 재정의하여 국제보건의 책임, 의무, 권리, 윤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성과 같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국제보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건강 향상과 더불어 전 지구적 건강 형평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국제보건의 정의와 아울러 국제보건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제레미 시프만, 니콜라스 킹 등은 국제보건 우선순위 설정이 질병 부담에 따른 수요보다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옹호활동, 정부의 이해관계, 특정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보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국제보건의 윤리 2005년 제33차 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ICEF)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는 생명을 다룰 때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생명윤리의 원칙이 국제보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국제보건에서 자율성 존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인간은 스스로 결정한 일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 그렇게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때 그 일은 지속 가능해진다. 그리고 자율성은 발전의 기회와 관련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니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은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다. 국제보건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위배해서 생기는 대표적 부작용이 의존성이다. 외부에서 제공된 기술, 자본, 인력이 단기적으로는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기술, 자본, 인력 투자가 종료된 후에는 그 시스템을 유지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2. 악행 금지의 원칙. 공중보건은 의도, 과정, 결과에서 대상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보건이 악한 의도를 갖는다면 국제보건이라 부를 수 없으니 의도의 악함은 제외하더라도 과정과 결과에서 국제보건은 악행을 범할 수 있다. 국제보건 프로그램의 성공에는 프로그램 자체의 힘보다 주변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과정의 악행을 범하기 쉽다. 의도와 과정이 선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결과가 악할 수 있다. 국제보건 프로그램이 실패해서 아무런 결과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해를 입히는 상황도 발생한다. 3. 선행의 원칙. 국제보건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비효율적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는 국제보건 활동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니 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분절되고 통합되지 않는 국제보건 활동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국제보건에서 선행의 원칙이 중요한 것은 선함 그 자체뿐 아니라 선할지라도 행해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보건에서 선은 건강 불평등 해소이다. 무엇이 선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선행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4. 정의의 원칙. 국제보건에서 정의는
자원 분배의 정의, 행위, 절차의 공정함 모두를 필요로 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라면 최대한의 건강 향상과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의롭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을 최대한 개선시킬 수 있을지라도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자원과 힘의 불평등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원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보건에서 정의는 행위와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원활한 국제보건 사업을 위해 독재자를 지원하고 저소득국의 부정부패를 조장하거나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의 우수한 보건 전문가 채용을 위해 저소득국 정부기관의 보건 인력을 빼오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독과점 형태의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듯 행위의 공정성에는 의도와 결과뿐 아니라 행위와 절차의 공정성도 지켜져야만 한다. 3. 보건과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간이 다음 세대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한다. 지속가능 발전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보건은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열대병 위험지역이 확대되고 감염병의 유행 양상이 변화하며 신종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과 인구 이동의 증가로 지구촌이 신종 감염병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 문제들로 지속 가능한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 지구의 수용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고 밀집된 인구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2004년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며 아울러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사람들이 건강할수록 더 많은 생산과 저축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앙적인 수준의 의료비는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와 반대로 빈곤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빈곤은 임산부가 보건시설에서 출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보건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개인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집단 간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또한 지역, 성별, 나이, 인종, 학력, 경제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 사회의 건강 수준은 낮아진다. 리처드 윌킨슨은 불평등 때문에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계층이 고통받고 집단의 건강 수준이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절대적 수준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상대적 소득 격차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또한 건강은 개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세계은행에서 사용하는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개발의 세 가지 측정 지표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보건과 개발의 관계를 이처럼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보건 정책을 저소득 집단과 취약계층의 필요에 맞추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국제보건 주요 개념 1. 건강 형평성. WHO에 따르면 건강 형평성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구 집단 간의 불공평한 그러나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건강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 조성일에 따르면 건강 불평등은 인구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건강 수준의 차이를 뜻하며 건강 불형평은 건강 불평등의 부분 집합으로 건강 불평등 중 불공정하고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부분을 뜻한다.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불평등과는 다르게 건강 불형평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노력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사회 현상으로 간주한다. 건강 형평성은
국제보건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 가치이다. 하지만 건강 불평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소득국 시민이 중저소득국 시민보다 더 건강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건강하고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며 더 잘 사는 사람과 더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간에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2017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모성 사망비가 10만 명당 신생아 출생당 11명인데 비해 저소득 국가의 모성 사망비는 10만 명당 신생아 출생당 453명으로 무려 40배가량 높다.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사고 실험에서 에티오피아나 스웨덴 중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한 신생아를 고려한다면 올바른 자원 분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신생아가 스웨덴에서 태어난다면 사회적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더 충분할 것이므로 에티오피아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것이다. 존 롤스는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 가장 취약 집단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때만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건강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지표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이 가장 나쁘다.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보건이 필요한 이유이다. 2. 건강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현대 인권 사상의 발전 그리고 건강과 관련한 인권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인간은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고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해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였다. 유엔은 197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하여 건강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언하였는데 그중 제12조를 살펴보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규약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강권은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국제보건은 모든 인간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3.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인구 집단의 건강 차이를 일으키는 건강 결정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의 개념에 따라 건강 결정 요인을 사회적 기전과 연계하여 해석해 보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 집단과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건강 결정의 원인 중의 원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WHO는 2008년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기전을 제시하고 인구 집단 간의 권력, 돈, 자원을 보다 평등하게 분포시켜 일상적 삶의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적 요인들은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재반 환경 및 질병 체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과 체제는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정책과 제도라는 더 상위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학습하고 일하며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건강에 대한 취약 정도와 질병이 발생하는 결과까지도 결정짓는다. 한편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규범과 가치, 그리고 이들이 조직되고 구성되는 방식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존재한다. 이러한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와
환경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가 건강을 위협받는다. 모든 인간이 양도 불가한 건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의 사회적 결정인자의 불평등한 분포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 불형평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과 협력이 필요하다. 4. 보편적 의료 보장. 보편적 의료 보장은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 의료 서비스와도 일맥상통한다. WHO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건강보장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 재정적 보장을 세 가지 축으로 하는 직육면체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직육면체 모델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모두를 대상으로 필요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 건강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선택적 대상이 아닌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누구도 돈이 없어서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